안녕하세요. 들립니까? 네. 예. 그러면 바로 그 실석의 부분 유지만 소장님 설명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계속 해주시죠. 네. 아, 어, 지난주에 이제 현장 조사하면서 이렇게 이번 탑동 집이 가운데 이렇게 문풍지 문이죠. 문이 좀 잠겨 있어가지고 확인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가 옛날에 아마 마루였나 봐요. 마루여서 지금 내부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요 천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가 없으니까 도배장판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천정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재 천정 틀에다가 석고보도 해가지고 천정에 도배해주는 형태로 천정을 만들고 벽체는 뭐 비교적 지금 잘 돼 있어서 여기다가 벽지를 바르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방이 바닥은 아마 마루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손을 대기가 어려워서 바닥은 장판을 여기서 덧대서 깔거나 새로 까는 형태로 하고 천정은 새로 만들어주고 그 벽체하고 천정은 벽지를 발라주는 형태로 지금 도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똑같이 지금 9번 주택, 동남치에 있는 주택도 가운데 요 방이 아까 그 방하고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천정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장판을 갈고 도배를 해주는 형태로. 뒷부분의 개구 부분은 창문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뒤쪽에 이제 벽체도 단열을 좀 보강해서 만들어줄 거고요. 이게 2번하고 9번이 이런 변경사항이 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주택이, 지난번에 통화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일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실 때 보일러로 난방을 하지를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요 방 1번하고 방 3번이 그 전기 판넬로 난방을 하고 있었고요. 온수가 나오는 급탕 시설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1, 2, 3번에 난방이 없으니까 전기 판넬로 난방을 해주고 어, 부엌하고 욕실에 지금 급탕 설비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전기 온수기로 설치해 줄 거냐 아니면 급탕용 보일러를 설치해 줄 거냐 요거를 저희 설비하고 전기 쪽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전기 온수기로 쓰면 전기 용량 자체가 모자랄 확률이 높답니다. 그리고 온수도 공급 자체가 이를테면 그 연속적으로 나오게 하기가 용량이 좀 딸릴 확률이 높아서 급탕용, 난방용은 아니고 급탕용 보일러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급탕으로 쓰게끔 9번 주택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뭐 다른 의견 사항이 그 전기 난방을 하는데 그게 즉 코일인가요? 아니면 온수 배관으로 되는 전기? 그냥 그 전기 판넬, 그러니까 뭐 장판이 판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초절전 온수도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그거는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요. 이를테면 온수 배관을 깔아가지고 단지 이제 그 온수를 데우는 게 전기로 한다는 건데 네네. 이를테면 망통을 쳐야 됩니다. 몰타를 쳐야 돼요. 그걸 깔고 그 판넬 몰타를 치고 아예 엑셀을 그렇습니다. 엑셀이 들어가는 거죠. 엑셀이 그 시스템 안에 전기로 데워가지고 물이 돌게 만드는. 올라가는 전기가 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물을 데워주는 전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아, 전기 판넬은 이제 코일이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데워주는 형식이고, 말씀대로 겨울에 난방을 좀 세게 하면 이제 전기료가 좀 나올 것이고요. 근데 전기세 많이. 뭐 기름 보일러를 해도 기름도 뭐 많이 드니까 사실 그 편차는 전기가 많이 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확연하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바닥에 온수 배관을 다 공사를 해주면 좋은데 그럼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난방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좀 입주자한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용에 따라서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올 수 누진세 같은 게 붙을 수가 있잖아요. 네. 어느 구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해서 사용해야 될 거라고 좀 설명을 미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보일러를 돌려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어디까지 바닥 난방이 되어 있는지를 사실 확인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집들이 방 2개 정도가 난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방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안 돼 있는 집이 더 많습니다. 바닥 난방이. 그러니까 보일러 자체가 안 깔려 있는 집들이 더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 에,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서 일종의 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집의 어떤 난방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입주자한테 설명이 잘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 돼 있는 데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같은 거를 깔고 사용하셔야 네. 될 거고, 네. 이제 우리가 좀 단열을 좀 더 보강을 해드리는데, 아까 천장에 반자를 막는 데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그게 단열이 같이 들어가나요? 지금 계획은 별다로 있지는 않는데, 그 뭐, 팀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기는 하죠. 근데 한다 그러면 방법이, 그, 뭐, 천정 틀을 만들고, 거기에 합판을 한번, 치고, 거기서 단열재를 붙이고, 그 마감에 석고보드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손이 많이 잡히고, 비용이 좀 드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지금 천장을 만들려면 어차피 달대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무 있는 쪽에 기본적으로 되고, 요 낮은 부분은 달대를 달아야 될 것이고, 높은 부분은 달대를 달지, 이쪽을 조금 더 보강할지, 그 부분은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내려와야 됩니다. 요 부분은 거의 빈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천정이 단열이 빠지면, 거기가 뭐 주요 아마 자는 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기존에는 지금 창고로, 그러니까 옛날에 안청이라고 하죠. 안청. 네, 안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를 안 막으면 안 막으면 사실 난방이 뭐 안 돼. 위 천장. 되게 운치는 있는데, 네. 보기는 되게 네. 좋긴 한데, 이게 뭐 난방은 위에 완전히 뭐 막아 이런 부분들이 사실 흙이 떨어져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예, 떨어지고 뭐 조금 습해지고 뭐 이러면 되게 좀 쓰기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어쨌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그리고 이제 설계 부분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싱크대 다 철거를 할 거고요. 이런 이제 가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철거로 잡을 거냐? 아니면 뭐 고물상이 뭐 알아서 들고 가주면 좋은데 그 부분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다른 집들 이런 집들을 뭐 치워달라고 해서 누군가 주인이 이걸 치워주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뭐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목록을 만들어서 계략적으로 폐기물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가전들, 냉장고도 대부분 남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못 쓰는 건가요? 아까 세탁기랑 이런 것도 뭐 작동을 해보면 작동이 되는 집들도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냉장고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집도 있었거든요. 안에 음식물은 썩어 있지만 말씀대로 이렇게 청소만 하면 나름 뭐 쓸 수 있는 전자제품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결정할 게 너무 많네요. 이게 그 대형 가전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해도 무상 수거가 되고요. 네. 중소형 가전 같은 경우는 3개인가 4개인가 정도 모이면 무상 수거가 되긴 되거든요. 음, 거는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수거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런 장롱들, 사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게 새로 입주하실 분이 필요 없는 경우는 그러면 이거를 다 버릴 것인가 아니면 어디 안 쓰는 공간에 모아 놓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다 치우면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가전제품을 전부 다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풀옵션
개념인 거냐, 아니면 그냥 집만 주면 본인들이 모든 가전제품을 다 갖고 들어와서 사실 거냐, 뭐 이런 부분들 일단 좀, 제가 지금 소유주분들한테 필요하고 가져가셔야 될 거는 가져가시라고 했거든요. 그 버릴 거만 놨더라고요. 말씀드렸거든요. 그건 뭐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9월 초까지 이제 설계가 나올 거다. 그 설계 나오면 한 번 더 연락을 드릴 건데, 공사 전에 이제 치워달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은 다 버리신다고 하시고, 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써도 된다고는 하셨는데, 그 지금 많지는, 오실 분들도 네. 지금 그 고연면 안에서 생활하시니까 오실 때 그거를 다 갖고 오실 가능성이 오시는 높으신 분들도 거죠. 있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저희 뭐 다른 사업들 할 때도 다 안에 짐만 오히려 본인들 짐이 많아서 비워주는 게 더 좋을 더 수도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네. 완전히 오시는 분들은 짐을 다 갖고 오시니까. 또 집이 작아서 다 못 그렇죠. 들어가니까. 저는 버릴 그러면, 것 예, 같아요. 뭐, 모아서 무상수거하는 가전 쪽으로, 무상수거하면 되고, 네네. 나머지는 그냥 폐기물. 가구는, 네, 폐기물, 그거는 뭐 어차피 네. 음면의 협의를, 고연면의 협의를, 아니, 폐기물로 다 잡아주시면 그 업체가 다 처리하시. 그래요? 돈이 되면 뭐, 예, 폐기물로 다 폐기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구는 일단 폐기물로 지금 철거 대상으로 목록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스레인지까지는 들어가줘야 되겠죠? 싱크대에. 네, 그건 들어가요. 네. 싱크대에 가스까지는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받아서 쿡탑도 괜찮을 연결돼 있는, 쿡탑. 거래를 이제 가스를 또 같이 써야 되면 가스를 넣는 김에 뭐 가스레인지로 해도 되는데 가스레인지 외에 가스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요새 싱크대 어차피 새로 할 때 쿡탑으로 들어가도 차이는 없으니까 연결, 위치가 어. 연결되는. 그렇죠. 싱크대 이렇게 판으로 그냥 깔려있는 쿡탑으로 해도 음. 하이라이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지금 이제 그거 외에 뭐 가스를 쓰는 집들 없지 않나요? 가스 보일러라든지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만을 위해서 가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용하면서도 계속 가스 떨어지면 가스를 불러야 되고 하니까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사실 쿡탑 하이라이트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가격은 쿡탑이 거의 더 비쌀 것 같네요. 지금 다른 데도 저희 지금 설계하고 있는 네.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브랜드 있는 게 아니라 일체형으로 싱크대에 붙어서 나오는 거는 가격이 워낙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걸로 전기로 해주면 그럼 전기 쿡탑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4국? 4국? 3구? 3국? 네. 3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김동 교수님 설명을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실장님께 잠깐 말씀드리면 느리게 살아보는 마당을 좀 구성을 해서 새로 오는 분들에게 마당에 이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 뭐 접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었고 그 내용들 중에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가 색상이라든지 나무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좀 귀결이 됐습니다. 금액 때문에. 금액 대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담장 설치를 할지, 담장은 뭐 대략 봤을 때 이런 어떤 나무 뒤에 있는 담장처럼 가벽과 같은 그런 담장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이제 고민을 했었고, 1차적으로 소장님과 한번, 뭐 회의를 진행을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두 번째 회의거든요, 소장님과는. 그러면서 정리를 했던 것이 이런 페인트 칠을 하는 부분과, 그다음 당장 설치를 하는 부분,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한다를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냐면 이런 어떤 좀 철거가 힘든 아니면 뭐 정리가 힘든 그런 구간은 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담장은
3.8m가 그 방부목 최대 길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으로 잘라서 1.8m로 유재만 소장님께서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사실 이제 그 1.8m 높이의 담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 세로 방향일 때는 그렇게 구성이 되겠지만, 높이 가로 방향으로 구성이 될 때는, 그러니까 방부목을 가로 방향으로 구성을 할 때는 높이는 뭐 조절이 가능하다, 충분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높일지에 대한 거는 오늘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 생각으로는 그냥 사람 머리 높이 정도 1.8m에서 2.1m도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금액 대비했을 때. 그래서 1.8에서 2.1m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높이를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장 설치. 이런 구간은 사실 담장을 좀 이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격해서 담장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담까지 연장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1번 집은 설치가 될 것 같고, 2번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존에 있는 건물은 최대한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벽돌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겠지만, 그냥 콘크리트 벽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인트 칠과 담장이 적절하게 혼용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 앞으로는 담장이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쪽 옆쪽으로는 이렇게 담장은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뒤에 이렇게 콘크리트 벽이 있어서 페인트 칠만 해도 되긴 하겠지만, 요 맞붙는 부분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 맞붙는 부분까지 담장을 좀 끌어 당겨서 설치를 하고, 요 오른쪽으로는 페인트 칠을 하는 방법. 요거를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다 철거를 하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담장을 여기 있는 창고만 두르고 여기 요 벽체는 페인트 칠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오늘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3번 집 같은 경우에는 요 부속동이 워낙 축사랑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요 기존 건물은 그대로 페인트 칠만 간단하게 하고, 여기 벽체도 페인트 칠만 하지만 요 부속동에 있는 앞부분, 문이 있는 부분을 담장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담장을 뭐 기역자로 하든지 좀 더 끌어당겨서 하든지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게 하는 것이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그냥 바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형태적으로 공간이 이상해질 것 같진 않아요. 여기가 기역자 정방향의 그런 정방향, 장방향의 그런 마당이 아니기 때문에 마당에 재미를 주는 요소로 그냥 싸게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여기 있는 이런 창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구간만 좀 잘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 축사가 워낙 높고 크기 때문에 규모가, 그거를 페인트 칠과 담장 설치를 좀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면 이제 벽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담장 설치는 요 1.8m 선 그 정도로 정리를 하되, 뒤에 있는 벽은 이제 페인트 칠하면 이런 이제 낡은 것들이 좀 있거나 아니면 정리가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여기는 마당 전체가 워낙에 이제 잘 꾸며진 그런 집으로 정리되다 보니까 페인트 칠 위주로 마당을 하고 들어오는 공간이 좀 위험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마당은 이렇게 돼서 페인트 칠을 이제 적절하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요런데 여기가 천장이 뚫려 있어서 좀 폐가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완벽하게 고칠 수 있지는 못할 것 같고, 오늘 회의에서 만약에 이 천장 부분은 그러니까 수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렇게 요 축사 부분만 이제 담장 설치를 하는 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길에 있는데 담장 설치는 요 하단 부분만, 윗부분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갔었던 그 집인데, 적절하게 여기도 이제 이 들어오는
출입구 부분에 높은 건물이 있다 보니까 페인트 칠하고 담장 설치를 좀 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 칠은 건물 전체 벽에다가 하고 담장은 요 뒤쪽에 쓰레기가 많이 지금 있지만 그걸 어느 정도 철거할 수도 있고 뭐 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앞까지는 담장 설치를 해서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 자체가 약간의 요철이 있는데 페인트 칠과 담장 설치를 또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부속동이 안에 뭐 다른 사람들이 쓰는 농기구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막는 건지 아니면 막을지 뒤로 막을지 뒤에 페인트 칠을 하고 다 드러낼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요 벽체에 담장 설치를 하고 페인트 칠이 연계가 되고 그다음 이 입구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거 좀 혼동했네요. 여기 담장 설치라는 곳 쓰여 있는 부분은 페인트 칠이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담장 설치입니다. 요 두 가지가 혼용이 되되 요 부분, 요 농기구가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싸게 좀 접근한다고 봤을 때는 페인트 칠을 일부 구간 하고 담장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공간상으로는 사실 이 뒤쪽 벽을 활용하는 게 좀 더 넓겠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구를 치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페인트 칠로 전체를 좀 정리하는 거, 그거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9번 건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안에까지 엄청나게 넓은 여기는 마당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갔을 때 요 마당은 좀 좁고 긴데 요쪽 이 부속동 옆으로 해서 약간 텃밭식으로 좀 많이 큰 마당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구분하는 쪽으로 담장 설치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 칠을 보이는 쪽으로 하고 들어오는 입구 부분 벽체를 페인트 칠을 하고 앞부분을 담장 설치를 하고 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되 요 앞부분 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은 담장 설치로 막고 이쪽 쓰러져 가는 것은 철거가 불가능하니까 앞부분 정리를 하고 좀 앞으로 내밀어서 담장 설치를 쭉 하는 쪽으로. 그러면 이쪽에도 사실은 양이었나 동물이 키워지는 그런 공간이 있다 보니까. 염소, 예. 없어. 염소 아마 앞집에서 키우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이런 얘기들을 같이 유재만 소장님과 하면서 디테일을 유재만 소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 비용이 저렴하게 가는 것이 가로 방향의 방부목으로 정리를 하고 세로 방향의 포스트를 뭐 구간별로 900 정도 간격, 그러니까 0.9m 간격으로 세운 다음에 하단부에다가 이렇게 앵커를 뭐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 콘크리트 벽도 그 바닥이 콘크리트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흙바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구간 이 디테일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집마다 화분을 하나씩 그때 이제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공공팀장님, 그러니까 공공건축 팀장님 김철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분들이 무화과나무랑 비파나무 화분도 사실 화분에다가 뭐 크게 큰 화분만 있으면 가능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 셋 중에 결정해서 견적에 반영하는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 설명 들으시고 뭐 좀 궁금하신 거나 덧붙일 내용 있으시면 우리 정연아 실장님 뭐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노하우를 좀 반영해서 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있는 계획 방향이 어떤지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담장 설치한다는 게 아예 폐쇄를 시켜서 진입을 못하게 막는 건가요?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말씀해 네. 주실까요? 그 담장 너머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 도면처럼 아래쪽이 이제 문입니다, 문. 그러니까 뒤쪽 공간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필요한 곳에 문을 설치를 해주면 담장으로 기본적으로 시야는 좀 미관상 안 좋은 것들이 좀 가려지고
필요할 때는 이 문을 달아가지고 뭐 통과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구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1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닥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닥 고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좀 포장 구간을 저희가 내역에 잡아가지고 바닥이 포장된 상태에서 이 헬스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지금 8채 중에 거의 6채 정도는 거의 마당에 그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으니까 공사는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9번 같은 경우에도 바닥 포장이 안 된 구간에 지금 헬스가 설치될 확률이 높아요. 그 부분은 이제 줄로 띠를 이렇게 한 30cm 정도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에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집집마다 저희가 그 빈집을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습기라든가 그 방 바닥도 있잖아요. 습기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집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본집 1호, 2호 해볼 때 이제 해본 경험상으로는 그 리모델링 하기 전까지는 거의 멀쩡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바닥도 벽 부분이 젖더라고요. 두 집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보수 작업 같은 게 미리 사진에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안방이나 이 작은 방, 이 가운데 방은 어차피 그 밑에 그게 안 들어가니까 난방이 안 돼. 가운데 방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보니까. 큰 방, 안방하고 작은 방 쪽에 바닥 쪽 습기 차는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눈에 안 보이는데 리모델링 후에 그게 나타났어요. 그게, 네. 그게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이 생활해보지 않기 전에는, 그전에는 이게 사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뭐 우리가 관찰되는 집은 1번 집하고 저기 지금은 안 하기로 한 7번 집하고 네. 지금 9번 집 이런 부분이 이제 벽에 누수라든지 바닥에 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찰은 됐는데 아마도 이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게 겨울에 지내지 않아야 된다는 걸 항상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운데 방은 난방을 하지 않은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난방을 요즘 아파트 살듯이 따뜻하게 해버리면 바닥이나 외벽 쪽에 모서리에서 결로가 생기는 거는 거의 100%일 거거든요. 이런 우리 시골집 같이 단열에 굉장히 취약한 집들이 아마도 생활하면서 나오는 것들은 그런 온도차의 원인이 있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람들이 살아보지 않으면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지금은 그 지붕 누수라든가 이런 게 눈에 안 드러나는데 조금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지붕에서 이 누수도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그 할 때 네.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처리도 미리 발생하기 전에 미리 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방충망 같은 것도 다 샤시는 교체 같은 거 안 하죠? 샤시는 대부분 교체합니다. 아, 다 대부분 합니까? 교체하고 여기 4번 주택 빼고는 다 샤시를 교체할 거고요. 방충망도 포함을 해가지고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몇 번이죠? 5번 집은 지붕을 도색을 할 거고 9번 집도 보이지 않는 저 뒤쪽에 그 슬레이트가 있는데 그 도색하고 용마루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용마루 교체할 거고요. 여기 9번 집의 오른쪽에 있는 요 벽돌, 약간 짙은 벽돌 부분이 그 다용도실이 있는 부분인데 그 위에 지금 옥상 평슬랍입니다. 좀 누수가 좀 확인이 돼서 우레탄 도막 방수로 싹 새로 처리하는 형태로 지금 설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군데 보면 마당에 크랙이 가가지고 잡초 같은 거 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보장, 그 뭐지? 민장으로 다시 좀 하나요? 보안공사를. 지금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1번만 네. 추가적으로 좀 예. 예, 보완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아마 잡초 정리 정도 수준에서 마당 보완은 될 것 같고 페인트 칠만 벽체 위주로 예,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마당에 뭐 이렇게 청소 깨끗하게 좀 시커멓게 때가 많이 타 있던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걸까요? 지금은 3번 예, 집이나 뭐 7번, 8번 집 보면 이게 크랙도 많이 갔고, 시커 때가 많이 타 있더라고요. 음, 그런 거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그게 이제 네. 예산 문제 때문에 예, 우리가 기본적인 집을 수리하는 것도 사실은 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마당이라든지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외부 공간까지 다 하기 사실 어려웠고 아까 이제 담장 이야기한 것도 보면 이제 집만 수리했는데 옆에 되게 뭐 지저분하거나 허물어져가는 창고들이 많잖아요. 그걸 또 다 정리를 못 해주다 보니까 그걸 조금 미관적으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담장 설치한 부분이라 일단은 뭐 물론 집행자력이 조금 남겠지만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아니면 또 입주를 한 이후에도 분명히 뭔가 하자들이 발생할 거고 그럼 그때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집행잔액을 갖고 뭐 마당을 또 다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물론 당초 설계에도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근데 뭐 저도 주택에 살지만 마당 깨끗하게 닦아봐야 또 다음 여름 오면 또 이끼 끼고 계속 더러지고 네, 그런 거. 1, 2년 닦다가 포기했거든요. 지금은 아, 그냥 씁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청소 처음에 한번 해주면 좋겠지만 막 되게 좀 너무 보기 쉽지 않는 정도라면 뭐 그 정도 계속 써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페인트를 하면 얼마나 페인트요? 갈까요? 페인트 뭐 흰색으로 하면 뭐 1년 만에도 당연히 때가 탈 거고 네. 1년 만에 때가 탈 거고 그렇다고 뭐 매년? 짙은 색을 하기에는 또 그렇고 매년 해줘야 되는 뭐 근데 뭐 때 탔다고 그거를 뭐 매년 알죠. 깔끔하게 할 수는 네, 없는 네, 일단 그 처음 들어온 입주민들이 사실 때까지는 한번 그렇죠. 만약에 입주민 이제 새로 뭔가 바뀐다. 근데 이게 뭐 몇 달 만에 바뀌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보통 최소 1년, 2, 3년씩은 사실 것 같은데 바뀔 때는 뭐 어차피 도배장판도 새로 해드려야 되고 그때 뭐 페인트 칠 한 번 정도는 또 그리고 그 뭐지 저희 3번 집 같은 경우에 제가 소유자분이 오셔가지고 한번 만났는데 창고를 본인 돈으로 헐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쪽에. 아, 네. 일단 견적을 좀 받아달라고 해서 제가 일단 견적 요청을 해놨는데 그 폐기물 업체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반영했다가 일단은 그 반영해서 나중에 빼면 되죠. 빼고 네. 네. 그 3번에 그 별채 저기 아래 별채 그 뭐지 그 비바지 비만 그 구멍 나는 거 물바지. 네, 예. 그거는 혹시 반영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까지 어디 3번 이 예. 그 바지 거기 중간에 구멍 나가지고 물이 막 네, 위에가 사가지고 떨어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랬나요? 처마에 물바지가 네, 네. 중간에 사가서 깨져가지고 물이 안 막 보이는데 떨어지고 이제, 있었던. 예. 우리가 지금 저 별채는 손을 안 대니까 서론통 말씀이신가 보네요. 네, 선원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쪽이 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쪽에 네. 이쪽인가 이쪽 뭐 예, 정면 쪽에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어차피 저희 페인트 칠을 하려면 네. 일면도 그려져야 되니까 네. 그 여기 이 집은 왜 화장실이 아래채 있잖아요. 네. 그 아래채까지 가는 부분을 현관을 나와서 갈 때 저 비나 이게 비를 맞지는 않아요. 위에는 닫혀 있는데. 아니 위에가 뚫려 있어. 아니요, 저기 실내는 아닌데 위에는 중간에 닫혀 있어요. 여기는 닫혀 있는데
여기, 예,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여기 가려면 응. 차로가 그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어쩔 수 없죠. 없지. 네. 그것까지는 실내화 해줄 수, 네. 만약에 이제 창고를 본인 돈으로 할고 이러면 안 돼. 비가 오면 차라리 옆으로 돌아서 가는 게 막 그냥, 그 얘기는 저도 처음에 했었는데, 응, 근데 그 현관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갈 거를 비를 안 맞게 하려면 일이 또 너무 많아지거든요. 네. 네, 그건 응. 많습니다. 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 창고를 지금 헐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 지금 거기에 이제 담장이랑 페인트 칠 이제 하실 네. 이렇게 하는 걸로 잡혀 있으니까. 네. 일단 그 견적 나와서 그 프로젝트하고 얘기를 해보고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네, 네. 뭐, 정시님 추가로 또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네, 비록 예산이 좀 남는다면 그 시골의 그 감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작은 텃밭, 마당의 한 구석에 작은 텃밭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평상 있잖아요. 평상도 하나 넣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하니까. 평상하고 텃밭은 다,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푸세식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바뀌는 집 있잖아요. 몇 군데 있죠? 아, 이게, 6번 6번. 화전마을에 양목이, 있는 예. 집이, 화전마을에 있는 집이, 네네. 네. 이 집은, 이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아, 저 안쪽에 변기를 넣는 걸로. 네네, 맞습니다. 아, 네. 뭐, 말씀 다 주셨으면, 아까 정해야 되는데 아, 한 가지 화분, 방금 이제 평상 말씀하셨는데, 화분은 공사비에 그렇네요. 넣는 것보다 물품 구입비 같은 형태로 별도로 잡으시는 게 훨씬 예산은, 득이 되실 것 같고요. 공사비를 태우면은 여러 가지 관리비하고 요율이 타기 때문에, 뭐, 10,000원짜리를 넣으면 한 15,000원이 돼버리니까, 네. 평상도 뭐 제작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공사비에 듣는 것보다는, 예, 제작품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화분, 그 다음에 평상, 그 다음에 뭐 무슨 우리가 그릴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들은 사실 공사비로 태우는 게 원칙적으로 안 맞고, 네네, 네. 맞습니다. 이게 아예 완전히 땅에 식재가 되거나 이런 거면 조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은 공사비에 원래 원칙적으로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또 물품 구입비로 따로 뭐 이렇게 예산을 또 편성을 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혹시 팀장님 뭐 혹시 우리 박근호 박사님은 오늘 또 들으시고 또 혹시 몇 개 질문이 있는데요. 그 담장을 대부분 대상지에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입주자가 이제 그 공간 이용하는 범위를 좀 확장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비추면은 담장을 철거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담장이 약간 지금 가리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는데, 또 벽면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그게 공사비랑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공간을 확장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짐이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쓰러져가는 집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영역을 확장해서 더 그러니까 건물을 쓸 수 있는 거를 확장하는 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뭐 이용은 할 수 있는데, 이용하는 거는 요 문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뭐 그 부분을
마당으로 더 확장을 해서 쓰는 거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몇 번 집이지? 8번 집, 8번 집의 이 부분만 좀 확장성에서는 이제 뭐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페인트 칠로 정리를 할 수는 있는데 요 농기구가 일단은 정리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 농기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혹시 고은주 주무관님께서 이거는 이제 이 집게 아니라서 저희가 네. 연락해서 치워달라고 할 거거든요. 네네. 동네 주민분 것 같아요. 아, 굳이 전장을 안 해도 될 것 아마도 같아요. 칠을 해서 써도 네, 네. 괜찮아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네. 그래서 여기는 앉았을 때 저 뒤쪽 벽이 더 공간의 그 확장성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페인트 칠을 이쪽 창고는 하고 그냥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는 페인트 칠로 저희는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탑동 마을에 있잖아요. 그 집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9번 아까 2번. 2번인가요? 네. 그 집도 19번, 19페이지. 예. 여기 이 공간도 되게 작업 공간으로는 오픈시키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거를, 활용할 수 있으신 분들은 아궁이도 이거 보면 솥단지도 있고요. 되게 비 오는 날, 여기서 뭐 할 수도 있고, 되게 좋은 공간인데, 막아버리는 게 사실 좀 아까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입주자들이 만약에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또 살 수가 있다면, 자기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공간을 보수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요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다 정리가 가능할까요, 소장님? 네. 잡기도 상당히 예산서에 포함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 펜스 담당도 사실은 아마 저렇게 해서 1위 대가를 만들면 미터당 공사비가 그래도 뭐 10만 원 넘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노후비까지 다 하면. 사실 이렇게 그 물량을 다 반영을 하면 예산이 이제 사실 다 될지 안 될지는 뽑아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작업만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뒷부분을 모두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철거한다든지 쓸만하게 바꿔주는 것보다는 좀 비용이 좀 절감이 되니까 하는 방법인데 시장님 말씀대로 이 공간을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공간으로 활용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마치 밤에 있으면 귀신 나올 것 같은 공간으로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문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도면에 뭐 이를테면 이런 부분에 문을 양대문 형태로 한 뭐 2m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게끔 양대문으로 설치해 준다든지 이러면 조금 더 그 뒷공간을 사람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이고 사실 이게 또 뭐 변형을 하고자 하면 볼트하고 이게 장비 몇 개만 있으면 쉽게 풀고 사람 손으로 옮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 차후에 어떤 그 변용 가능성도 제법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사님 아까 질문 다 하셨나요? 네, 다 했습니다. 예, 일단 담장이 생각보다 조금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물론 높이가 지금 이제 그림을 좀 많이 높게 했지만 높이가 뭐 사람 키 높이 저도 1.8에서 2m 정도 사이면 시야만 가려지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길이도 긴데다가 저도 이제 어차피 뒤에 뭐 꼭 공간을 쓰든 안 쓰든 관리를 위해서는 문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좀 좋은 공간이든 아니면 뭐 텃밭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아마 좀 한두 군데 있을 것 같아서 문을 달면 달수록 아마 그 비용이 또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문을 또 이제 뭐 또 개방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또 한다 그러면 이게 비용이 아마 우리 예산을 초과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담장을 처음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비용을 좀 절감한 차원에서 뭐 합한 정도에서 이제 칠하는 정도로 지난번에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뭐죠?
합성목인가요? 망부모. 방부목. 방부목으로. 예. 네. 방부목도 아마 단가 자체가 그렇게 싸진 않았던 것 같고, 이제 이게, 그때는 이제 완전히 막자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조금 중간중간 띄어져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뒤에 또 칠을 또 해줘야 되고, 약간 이중으로 조금 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좋은데,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어쨌든 안에 담으려면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가 아마 나중에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그 막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공간은 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설계에 일단 반영했다가 뭐 어느 시점에 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게 완료될 때까지는 입주자의 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그러면 다 한번 내역에 담아보고 네. 좀 예산을 아마 조정해야 되는 시기가 해야 되는 때가 올 거니까, 그때 일부를 좀 정리를 하면서 그때 같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디자인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담장을 그냥 방부목만 하면 그냥 방부목으로서만 이제 마감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합판 형태라 그러면 이제 거기도 좀 칠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 더 하나의 완전 좀 솔리드한 공간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사실 지난번에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방부목으로 가면 뭐 그게 더 좋을지, 뭐 비용적으로나 뭐 공간감이나 디자인적으로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다 고민을 해서 이제 결정을 아마 도면화 하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예, 조금. 네. 그런 부분은 하나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 이게 솔리드한 형태가 되면 구조적으로 좀 더 바람을 타기 때문에 이게 철물 자체가 사실 지금 있는 저 정도의 철물로 버티기 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길이를 가지는, 그러니까 데크제가 흔한 건데, 더 좋다 그러면은 각재 다루기나 뭐 이런 것들도 좋은데, 그건 더 비싸니까 하고, 공간을 한 95mm짜리거든요. 95mm 하고 50mm 띄우고 95mm 하면 이제 바람이 통과되니까 일단 구조적으로 조금 더 안정성이 있고요. 이제 1.8m라는 높이가 뭐 이렇게 그렇게 높은 높이는 아니지만 이 구조는 또 검토를 해봐야 될 높이라서, 그래서 지금 방부목 데크제로 선택이 돼 있고, 이 합판으로 가능은 할 수 있겠네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보긴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지면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조금 서로가 물고 물리면서 뭔가 완전히 판이 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예. 각이 지면 조금 구조적으로도 안전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 설계가 이제 내역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역이 나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금액적인 조정으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저희도 이제 너무 조금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오늘 뭐 이야기들 좀 나왔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번 지금 내역 작업하고 있는 걸 가지고 나오면 거기서 이제 좀 최소한의 조정 필요한 부분 하고, 이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영될 거는 아마 또 공사 간에도 또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때 조금 더 반영해서 변경할 것들 변경하는 걸로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바꾸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고, 또 뭐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소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이따가 해보긴 하겠지만, 만약에 합판으로 하게 되면 우리 방수 페인트 칠하는 정도로, 하얀색 방수 페인트 칠하는 정도로 해서 하면은 합판이 좀 내구성이 약간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합판이 이제 일반 합판도 있고 내수 합판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뭐 방부목도 투명 낙하나 이런 약간 칠 작업은 들어는 가야 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파는 좀 잘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게 아마 방부목 데크는 뭐 바닥용을 쓰기는 하는 건데, 나름의 한 뭐 10년 정도 내외 정도는 내구성이 되니까 또 적합한 재료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아, 네네네. 비용차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는다면 저도 방부목이 더 나을 네. 것 같기도 하고요. 하파는 어차피 뭐 이게 좀 내구성이 그쵸. 네. 재료비가 방부목이 인터넷으로는 제곱미터당 한 2만 원, 3만 원대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뭐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거는 뽑아보고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신에 제 생각에는 도시분이 여기 오면 그 주거 공간에 대비해서 이렇게 마당은 굉장히 좀 넓어 보입니다. 김 팀장님 말씀대로 마당을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담장의 물량이 좀 많은 편인데, 조금 저희가 범위를 좁게 잡아도, 이제 좀 되지 않을까, 물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한번, 예, 김동규 교수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고 영역을 한번 정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담장이나 이 부분도 지금 내역사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오늘 결정된 도면을 내일 넘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그러면 그 내역이 나오면 네네. 다시 한번 제가 또 내역서 가지고 협의를 한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방식이든 아니면 따로 뭐 예, 검토하는 방식이든 진행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나오면 먼저 메일로 한번 드리고요. 네, 잠깐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질문 하나 있는데, 유재만 교수님, 그 1번 집 있잖아요. 네, 1번 집의 그 주인분의 요구 조건 사항 중에 그 창고 부분을 보수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것도 혹시 담장으로 가려지는 건지, 주인분하고 얘기가 되신 건지. 아쉽지만 가닥은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고은주 주무관님도 같이 뭐 건축주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지난번 회의 하다가도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컨테이너 형태로 해서 창고 용으로 쓰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 대지 안에 컨테이너를 넣는 거는 또 일가 사항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주인분과 사전에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좀 해야 될 거고 지금 다용도실 욕실 부분은 완전히 새로 재구성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넓기 때문에 다용도 용도하고 욕실, 화장실 용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건축주 원하시는, 그러니까 들은 대로 제가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추가적으로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짠.